이제 아무래도 오늘 또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은 아니지만 오늘 무슨 날인가 해서 좀 찾아보니까 일단 푸른 하늘의 날인데 좀 푸른 하늘은 아닌 곳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백로라고 해서 24절기 중에 15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좀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은. 물론 이제 지역마다 좀 날씨는 다를 것 같지만 7시가 됐으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만 방 이야기 드리면 레몬룸은 평일 아침 7시에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이나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사이드 프로젝트, 부업이나 사업이나 창업 등이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선아님 반갑습니다. 경미님도 반갑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세션을 다루면서요. 블록체인이란 단어는 굉장히 여러 번 나왔었어요. NFT 이야기도 세션을 다뤘었고, 물론 이제 NFT에 관해서는 또 한 번 다른 세션에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다룰 예정인데요. 그다음에 NFT 말고도 메타버스 이야기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트렌드 이야기 드릴 때 블록체인이 요즘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CRM, 고객 관점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이제 지난주에 얘기 드리거나, 그다음에 지난주랑 예전에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 데이터라는 거랑도 좀 블록체인이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몇 번 총정리를 드릴 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디지털 노마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떤 건지, 그다음에 어떤 직군이 있는지 얘기를 드리면서 같이 소개해드렸던 내용 중에 에스토니아라는 유럽의 어떤 국가가 이레지던시라는 블록체인으로 된 이제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시민권, 디지털 시민권이라는 거를 발행을 해서 그걸로 좀 블록체인이라는 게 화제가 된 적도 있다라는 얘기도 전에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사업을 하시면서 사이드 프로젝트 하실 때 그런 이제 해외와의 추후에 뭐 어떤 꼭 디지털 노마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블록체인이나 그다음에 거래의 채널을 다양하게 하는 의미에서 그런 디지털 시민권을 따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언급 드린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런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추후에 핀테크라고 해서 금융에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페이먼트에 대한 내용도 점점 많아지는데 그런 내용들과도 연관이 있어서 이 얘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다만 보통은 제가 1시간 이내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해서 이제 개요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블록체인은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워낙 제가 얘기 드렸던 다른 내용들이랑도 연관이 많고 하기 때문에 1시간 내에 억지로 담으려고 하기보다는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내용에 따라서는 오늘 하루에 다 끝내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또 2탄, 3탄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나는 이 부분이 특히 궁금해 라든지 이런 비즈니스에 대해서 특히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이런 부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팅창은 카카오음은 늘 안내드리는 확성기 버튼이나 제 프로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주시면은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지 그 취지를 지금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뭔가 다 한 번에 1시간 내에 끝낸다 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부분들을 되도록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목차는 일단 정의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고 어떤 원리인지 조금 더 알기 쉽게, 공감하기 쉽게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활용하는 방식이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요즘에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투자가 굉장히 또 급증을 요 몇 달 뉴스들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도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활용하는 사례가. 우리는 보통 가상화폐, 비트코인만 상상을 하기 쉽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많아서 그 부분이 어쩌면 좀 내용이 풍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2탄, 3탄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또 얘기 들으시다가 좀 코멘트나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오픈 채팅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블록체인의 정의가 뭔지 살짝 얘기를 드려볼게요. 근데 예전에 제가 NFT 설명할 때도 그랬는데 NFT 검색하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나오죠. 거기에서 대체가 뭐고 토큰이 뭘까? 라는 곳에서 굉장히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자세한 내용도 더 알아봐야지 하는 동기부여가 좀 덜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블록체인도 약간 그런 이미지라고 조금 혹시 생소하신 분들은 느끼신 적이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블록체인이라고 검색을 하면 오늘 저는 그 탈중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별로 쓰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게 어떤 원리고 어떤 개념이고 어떤 식으로 쓰는 건지를 얘기 드릴 건데 보통은 블록체인 검색하면 탈중앙화라는 얘기가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한다라는 얘기가 사실 이론적으로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약간 이제 전문적이거나 하게 보이면은 이제 다른 분들도 이거 너무 어려운데? 라고 처음에 느끼시겠죠? 약간 그런 NFT 때랑 비슷한 느낌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암호화폐라는 그다음에 비트코인이라는 걸 통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접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상화폐랑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가상화폐는 이제 화폐 개념이고 블록체인은 그 뒤에 그런 화폐에 연관된 혹은 그런 계기가 된 기술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지난주나 예전에 데이터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어떤 기록을 데이터로 계속 남겨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게끔 만드는 기술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수정을 하려고 하면 이제 만약에 나의 일기장이다 하면 내가 수정을 해도 아무도 모르겠죠. 그냥 나 혼자서 뭐 지우개로 지우든 화이트를 칠하든 아니면 찍찍 긋고 다른 이야기를 쓰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나만 아는 정보가 되는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개된 게시판이 여러 개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정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수정을 한 게 모두에게 알려지고 다른 사람이 수정해도 내가 알 수 있고 그게 근데 단순히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기록이 어떤 예를 들면 0101 이런 걸 제가 예전에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의 숫자들이나 암호화된 정보들이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다 보니까 내가 바꾸면 내가 바꿨는지 알고 남이 바꾸면 남이 바꿨는지 알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수정을 하기 힘들다라는 개념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이제 가장 기본에 있고요. 근데 그 단어를 쓸 때 뭐 노드, 뭐 분산, 그다음에 저장, 그다음에 데이터, 탈중앙, 뭐 익명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뭐지? 하고 멈칫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한 곳에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기장처럼 한 곳에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그거를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탈중앙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많이들 탈중앙이 뭐지? 중앙은 뭐지? 이런 부분에서 막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리는 이따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이야기 드릴 거지만 그런 식으로 다 같이 공개가 되어 있는 거다. 물론 이제 공개하지 않는 종류도 있어요. 블록체인에는 뭐 공개형, 비공개형 이렇게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합의된 사람들끼리 사이에서 누군가가 변경을 하면 그게 모두에게 알림이 가는 느낌인 거예요. 제가 이거 바꿨대. 제가 여기 숫자를 바꿨대 하고 모두에게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원리상은 그래요. 근데 다만 이제 이따가 제가 장단점에서 이야기 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뭐 수정을 하거나 하는 게 불가능한 원리이다라고 얘기 드렸지만
블록체인에 대한 해킹의 가능성이 그러면 전혀 없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처음에 당연히 컴퓨터 프로그램이 만들 때도 해킹이 있다는 전제로 만든 거는 아닌데 점점 그런 기술들이 발달한 것처럼 블록체인의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아직 역사가 깊지 않다 보니까 이걸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 모두에게 기록이 다 가서 그게 알림이 가고 함부로 수정할 수 없다는 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은 초점이 많이 가 있지만 당연히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면은 이거를 해코지는 아니지만 저해하려고 하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조금 더 발각이 잘 돼서 더 좋은 의미로 개선을 할 수 있게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되게 저는 얼리 어댑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클럽하우스랑 카카오음을 쓰시는 것도 얼리 어댑터인데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역사가 얕지만 앞으로 그렇게 기술이 더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꼭 내가 업무에 쓰지는 않더라도 관심을 가져두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블록체인은 이런 거다, 이런 의미다라고 얘기 드렸지만은 조금 더 요거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가 볼게요. 그럼 블록체인이 그래서 뭔데? 라고 하시면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디지털 장부 아시죠? 이렇게 이름 같은 게 써있다든지 그런 거를 디지털에 넣는 건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 장부에 거래 내용을 기록하고 이걸 여러 곳의 컴퓨터에 복제해서 저장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일기장을 예시로 들었는데 누구나 볼 수 있는 일기장 혹은 디지털 장부에 얘가 1원을 보냈고 얘가 1원을 입력을 했고 1원을 출금했어. 이런 것들이 전부 기록이 남고요. 근데 이거를 한 곳에서 또 가지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도 한 컴퓨터에 두면은 그 컴퓨터 없어지면은 아무도 볼 수 없겠죠. 숨겨버리면. 그러니까 아예 여러 곳에 이게 계속해서 복제돼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보통은 그래서 한 10분 단위로 블록체인을 뭐 자동 저장하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좀 기술에 따라서 설정하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꼭 일괄적으로 뭐 몇 분 이내에 모든 게 바뀐다 이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게 기록이 업데이트 되고 그래서 더 바꿀 수가 없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블록체인은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변경의 기록을 같이 저장하고 여럿이서 나눠서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개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가상화폐랑 블록체인은 절대 같은 내용은 아니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따 사례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블록체인은 이런 거래를 위한 기술에 특화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투명하게 기록해야 되고 모두가 그 기록을 나눠서 갖고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에는 특화가 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에 이런 기술이 연결된 거지 그게 꼭 같은 의미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한 3분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은 이제 누구나가 전부 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만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그거를 또 이제 막 자세히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단 종류가 그렇게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퍼블릭한 공개가 된 거는 누가 참여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접속을 하면 그 컴퓨터에 모든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프라이빗이라는 좀 비공개된 내용은 딱 정해진 사람끼리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화폐는 퍼블릭 블록체인 모두에게 공개된 기술이라고 공개된 장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뭐 업비트나 뭐 빗썸이나 코인원이나 이런 것에 가입을 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물론 내용을 막 볼 수는 없겠죠.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이고 하는 내용조차 가만히 있는데 누가 알려주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그런 플랫폼으로 들어가야 정보를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내가 참여하려고 하면 참여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퍼블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그렇게 용어가 되어 있고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린 이거를 조금 멋있고 짧게 이야기하면 탈중앙화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 것 뿐이고 말씀드린 개념이 사실 블록체인의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왜 지금까지 대화랑 연결이 되느냐 했을 때 뭐 NFT도 얘기하고 메타버스도 얘기하고 했었는데 NFT는 당시에 이제 블록체인에 언급을 했으니까 오늘은 일단은 이제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고 메타버스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메타버스라는 거는 나의 아바타가 디지털 공간에서 거래 활동을 한다. 혹은 어떤 생산적인 뭔가를 하거나 활동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드리고 초점을 뒀었는데 물론 메타버스에서 뭔가를 거래한다고 해서 꼭 그게 블록체인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게임의 아이템을 그냥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아직은 그게 개념이 다양하지만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아무래도 그런 거래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다 보니까 연결이 되는 구조가 많고요. 그래서 전에 메타버스 부동산에 대해서도 메타버스 세션에서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좀 블록체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블록체인의 장단점도 포함해서 메타버스 부동산이랑 이런 기술적인 연결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블록체인은 좀 거래에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블록체인으로 된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걸 한다고 하면 뭐 주문이나 결제나 계정이나 생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추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모든 정보를 기록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언제 생산을 했는데 누가 주문을 한 뒤에 어떤 뭐 카드로 결제가 됐고 그 계정은 누구 건데 이런 정보가 담겨 있어라는 게 하나도 지워지지 않고 전부 남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를 하기에는 너무 좋죠. 기록이 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주로 쓰는 활용 사례를 조금 일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스마트 계약이라는 것을 많이 일단은 좀 쓰고 있어요. 도입이 되고 있는데 스마트 계약 혹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거는 블록체인으로 계약의 규칙들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기획자의 계약서라는 세션으로 계약서에 대해서 이런 조건들이 들어가고 이런 요소를 보게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통은 문서로 저장을 하죠. 뭐 갑은 을에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을은 정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그런 구조가 보통 종이나 이제 지금은 파일에 많이 담기는데 그 이제 계약서 자체를 블록체인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계약에서는 우리가 이런 룰을 따라야 돼. 내가 글씨를 썼으면 너가 거기에 사인을 하는 거고 어떤 이런 룰이 있을 때 그게 블록체인에 전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은 기업들이 조금씩 도입을 하고 있고 여행이라든지 보험에 대해서도 조금씩 적용이 되어가는 중이에요. 왜냐하면은 보험도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계약서, 엄청 두꺼운 계약서로 많은 것에 대해서 규칙을 정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규칙을 바꿀 수 없도록 혹은 투명하게 하도록 만들자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을 좀 쓰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꼭 계약이 아니더라도 어떤 제가 아까 일기 뭐 이런 얘기 드렸는데 장부라는 거를 또 좀 다른 말로 원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어떤 기록들, 숫자에 대한 기록들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제 막 오늘 뭐 너무 기술적인 얘기 다 자세히 하진 않더라도 보통은 예전 같으면은 이런 너와 나의 약속이야. 이 돈에 대한 거래를 이렇게 하기로 했어 라는 거를 보통은 은행에서 중간에서 많이 중개를 해주죠.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은행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그런 블록체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 자체에 대해서 은행은 그럼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은행이 지금까지 해준 역할을 블록체인이 해주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초반에는 좀 은행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하지만 결국 시대가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은행들도 혹은 금융기관들도 점점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이 트렌드에 잘 따라갈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도 하고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메타버스 이야기할 때 은행들이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고는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기록들이 전부 다 남다 보니까 보안이 잘 된다 혹은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장점으로는 두고 있어요. 다만 이게 효율이 기록이 전부 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찾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대한 효율성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좀 시간이 걸리는, 아까 제가 뭐 10분마다 이게 업데이트가 되고 한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장단점은 일단은 있는데 이게 일단은 전반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일기장 얘기도 했고 하는 식으로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조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조작을 하거나 왜곡이 어렵다 보니까 정보가 온전하게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블록체인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사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2017년 정도 돼서 가상화폐가 굉장히 뜨면서 많이 주목을 받게 됐는데, 그 전에 또한 10년, 20년 이렇게 뒤로 가다 보면은 데이터가 점점 나오긴 했지만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점점 나왔는데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예전 같으면 은행에 모든 걸 기대했어야 되기 때문에 은행이 너의 돈을 내가 바꿔줄게 라고 중간에서 다 해주지만, 은행이 자금 수수료 100원, 수수료 1000원 할 때 옛날에는 그거에 대해서 반격을 들 수가 없었죠. 뭐 은행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특히나 해외에 송금을 하거나 할 때에도 물론 당연히 은행에서 하는 처리가 복잡하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그 드는 비용들에 대해서 감히 반감을 가지거나 반격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이 점점 은행이 기대지 않아도 거래를 할 수 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부분들도 좀 전체적인 의식의 변화인 것 같아요. 사실 블록체인이 가상화폐는 아니지만 블록체인의 기술로 이루어진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에서 우리가 또 수수료를 내고 거래를 하긴 하지만 은행은 아닌 기관이다 보니까 개념이 전혀 달라지고,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러면 은행이 아닌 기관이지만 그래도 거래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규칙은 좀 지켜줄래? 라고 하면서 좀 거래소들과의 여러 가지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 지난주에 이제 뭐 비썸이랑 코인원이랑 어디 뭐 한 3군데 정도 회사가 통합할 수도 있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과연 블록체인에 좋은 것인지 혹은 가상화폐에 좋은 것인지 아니라는 시각도 굉장히 많고요. 규제에 의해서 오히려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앞으로 발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제라는 것이 결국은 한 곳의 룰을 모두가 지키자라는 건데, 블록체인은 우리 모두가 같이 존재를 하는 게 그 룰이야 라는 개념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블록체인의 개념이 좀 있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중간에서 뭔가를 할 때는 수수료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수수료가 들더라도 거래가 투명한 게 좋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좀 블록체인 쪽으로 많이 트렌드가 쏠리고는 있어요. 그리고 아까 몇 번 중간에 보안이나 어떤 투명함 이런 단어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신뢰성, 신뢰도 이런 부분에서는 블록체인으로 된 기술일수록 좋다라는 인식이 점점 높아져 가고는 있어요. 사실 가상화폐 거래 말고도 아까 얘기 드린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투표,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어떤 활동들을 해외에서는 많이 블록체인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이 레지던시라고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시민권을 이야기 드렸는데, 에스토니아에서는 의료 정보들도 많이 블록체인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의료도 그렇고 약품에 대한 것도 이 약품이 어떤 식으로 실험이 이루어졌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래서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이 전부 블록체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록을 하면은 그게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갑자기 누군가가 약에 대한 정보를 바꾸거나 의료 정보를 바꿀 수 없죠. 그리고 바꿔져서는 안 되고, 그런 곳에 아무래도 적용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이게 좀처럼 조작을 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대체 왜 조작이 힘들까에 대한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금까지는 블록체인의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고, 지금부터는 블록체인의 원리가 어떤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활용하는 방식이나 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시간이 부족하면 2탄을 다시 세션을 만들 건데요. 일단은 제가 아까 블록체인은 조작할 수 없다, 그다음에 투명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면 10명의 사람이 있어요.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각각 별도의 돈을 만들기로 했다고 일단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돈을 만들든 뭘 하든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합의를 보려면 기록을 하자라고 10명의 사람들이 1, 2, 3, 4, 5, 6, 7, 8, 90 해가지고 각각의 예를 들어서 숫자를 써볼게요. 1번 사람은 1을 쓰고 2번 사람은 2를 쓰고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사람들이 각각의 숫자를 하나씩 갖고 있는데 이 중에 3번 사람이 나 돈 좀 더 갖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사실은 3원이라고 쳐도 아무튼 3이라는 숫자를 4로 바꾸고 싶을 거예요. 이 3이. 그래서 그걸 바꾸면은 예전에 보통의 기록들은 조작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지우개로 지우고 정말 깔끔하게 종이에 아무 기록도 남지 않고 종이에 자국도 없고 그 상태에서 3을 살짝 지우고 4를 입힌다 라고 하면 예전에는 통용이 됐는데 그게 얘가 3에서 4로 바꿔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3을 4로 바꿀 수는 있어요. 숫자를. 근데 문제는 3을 지우고 4를 썼다 라고 옆에 무조건 기록이 남아요. 이 사람이 뭔가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나머지 1번부터 2번, 그 다음에 4번부터 10번까지는 그대로 숫자가 있는데 3번의 사람은 숫자가 4로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3을 4로 몇 월 몇 시에 바꿨음 이라고 옆에 메모가 같이 붙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지울 수가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3은 4로 분명히 바뀌었는데 대신에 엄청 길어진 거죠. 이 사람의 설명만. 그럼 당연히 나머지 사람들이 보고 쟤 뭔가 우리랑 숫자 구조가 다른데? 쟤 뭔가 좀 바꿨는데? 라고 바로 알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숫자를 바꿨을 때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기록이 남는 구조를 블록체인에서 해시 함수라는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막 함수나 암호화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그 인스타그램에 남길 때 해시태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시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많이 쓰는데 그 해시의 해시예요. 해시 자체는. 그래서 원래는 암호화를 만들거나 하는 기술에서 해시라는 단어가 있고 이런 해시 함수라는 존재가 있고 그런 걸 통해서 해시태그라든지 해시를 통한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블록체인도 해시라는 기술이 들어가요. 이런 식의.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3번 사람이 3이라는 숫자를 4로 바꿨다 하면 그 옆에 이제 설명이 길게 붙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야 나만 혼자 이렇게 기록이 길어졌어? 그럼 이걸 바꿔야지 라고 해서 그 기록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그것도 계속 옆에 숫자가 붙어요. 원래는 이 사람은 3에서 4로 숫자를 바꿨음 하는 10몇 글자가 옆에 있었는데 3에서 4로 바꿨음 이라는 문장에 대해서 또 손을 댔음 이러고 계속해서 그 글자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손을 대면 될수록 모든 사람들이 얘 좀 이상한데? 라는 걸 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3번 사람을 우리의 거래 관계에서 빼야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3번 사람이 갖고 있는 3에 대한 가치를 0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모두가 합의를 할 수도 있고요.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모두가 합의하면서 같이 그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수정하려고 할 때마다 그 옆에 글자가 붙는다고 했는데 더해서 이거를 이 해시라는 함수나 암호를 만드는 사람들이 조작을 더 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3에서 4로 바꿨음, 4에서 5로 바꿨음 이런 기록들이 있으면은 그 문장이 어디서 끝나는지 알기 어렵게 예를 들면 마침표를 막 여러 개 넣어놓는 거예요. 마침표도 여러 개 넣어놓고 숫자도 여러 개 넣어놓고 하면은 누군가가 조작을 하러 들어왔을 때 어느 마침표에서 끊어야 이게 진짜 기록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더 헷갈려지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혼돈의 상황이 혼돈의 카오스가 정말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점점 조작을 할 수가 없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다시 또 어딘가 옮겨 적고 하는 것들이 전부 계속 기록에 남아서
정말 낙인이 찍히다시피 하는 거예요. 저 3번 사람은 저렇게 계속 뭔가 바꾸고 있구나 라는 걸 모두가 볼 수 있는 상황인 게 블록체인의 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게 거래가 투명하고 조작할 수 없어요 라는 게 단순히 뭘 바꿀 수 없어요가 아니라 바꿀 때마다 기록이 남는데 그 기록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꼬이고 복잡해지고 게다가 그거를 해시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암호화가 계속해서 되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이 이거를 풀 수는 없거든요. 정말 암호를 풀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또 다양하게 연구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이 굉장히 봤을 때 랜덤하게 보여지는 것 같은 암호를 함부로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3에서 4로 바꿨음, 4에서 5로 바꿨음이라고 한글로 표현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암호화돼서 알아볼 수 없는 문자와 숫자가 막 섞인 내용으로 계속해서 옆에 생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저 사람이 조작했다는 건 확실하다라고 모두가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블록체인의 원리이고 이거를 이제 뭐 노드, 논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단어들을 통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해시 함수라는 프로그램이나 암호화 기술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술로 이거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 사실 원리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제가 1, 2, 3, 4, 5, 7, 8, 90이라고 적어놓은 그게 블록이에요. 하나의 블록에 그런 기록들이 전부 들어가는 거고 이 블록이 사슬처럼 계속해서 엮여있는 모습이 블록체인이어서 이걸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일기장, 뭐 장부, 그다음에 종이에 1부터 10까지 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결국 그거 하나가 엄청 커다란 블록 혹은 굉장히 작은 데이터라는 블록 안에 그게 전부 담겨 있다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를 막 몇천 대 몇만 대 되는 컴퓨터에 계속해서 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가 바꾸려고 하면 더 빨리 모두가 알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블록이라는 개념이 많은 곳에 저장이 되고 블록체인이라는 사슬 관계로 돼서 블록과 블록들의 사이에 계속해서 연결고리가 생기다 보니까 절대 이거를 조작을 할 수가 없어지는 것이 블록체인의 개념이고 지금 이야기 드린 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를 할 때 아무래도 특화돼 있죠.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거래가 아니라 의학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개인정보가 아닌 선에서 바뀌면 안 되는 정보들. 그래서 아까 제가 투표를 얘기 드린 것도 해외에서는 아예 뭐 대통령 선거나 이런 정치인에 대한 투표에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작이 힘드니까.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적용이 된다고 하면 좀 힘들겠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그렇고 해외에서 정치라든지 어떤 특정 개념에 사람들의 의사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모든 분야가 갑자기 투명해지긴 어렵겠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나라들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런 시도가 있는 것처럼 맨 처음에 이야기 드린 이런 기술에 대한 또 단점이 없나 뭐 화이트 해킹이든 블랙 해킹이든 그런 식으로 해킹이나 다른 기술을 시도를 해보는 연구소나 기관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원리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갑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제 나오죠. 아무래도 아까 10명이 각각의 종이 혹은 각각의 블록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됐을 때 그럼 나는 1이야, 나는 10이야, 나는 3인데 4로 바꾸고 5로 바꾸고 그럼 너는 안 돼. 이런 것들을 서로 어느 정도 합의를 했을 때 그걸 담아두는 공간을 보통 지갑이라고 하면서 이제 가상화폐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거 월렛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이야기도 드렸지만 그거에 그렇게 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의 디지털 서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이건 내 거, 이건 제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의 개념도 있고 제가 특히 해시 함수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아시죠?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한 그런 암호화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암호화 기술도 너무 어렵게 느끼시지 않아도 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열쇠랑 너가 갖고 있는 열쇠가 같이 맞아야 우리는 문을 열 수 있어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나 혼자만 열쇠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열쇠가 2 이상이어서 나랑 상대방이 같이 오케이 해야 문을 열 수 있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밀의 문이 있는데
내가 열쇠만 넣어서는 문이 절대 안 열리고 상대방, 저 문 건너편에서 다른 사람도 또 다른 열쇠로 이 문을 열어야 이 문이 완전히 열릴 수 있다. 이런 게 암호화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전에 로직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이야기하면서 데이터 분석 얘기할 때 알고리즘이란 단어도 있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이런 암호화에 어떤 식으로 암호를 만들면 더 풀기 어렵나 라든지 더 복잡하거나 더 확실할 수 있나, 아무도 깰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거는 이렇게 소개만 드려놓을게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게 아무래도 인터넷을 통해서 되다 보니까 오늘 막 이야기 드릴 건 아니지만 뭐 프로토콜이라든지 그런 인터넷적인 개념도 블록체인 안에 조금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채굴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실 가상화폐를 만들면서 이제 채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사실 그 채굴이라는 단어는 이제 일단은 블록체인에서 아까 같은 그 블록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통해서 계속해서 작업의 증명을 블록에 보관하고 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채굴인 거예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컴퓨터를 여러 대 놓고 가상화폐를 계속해서 발굴해내는 거를 우리가 채굴이나 채굴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래 그 기본적인 개념은 아까 얘기 드린 어떤 종이에 1부터 10까지 쓰는데 그걸 바꾸기 시작하면 막 기록이 남는 그걸 블록이라고 부르고, 그 블록들을 통해서 거래 내역을 계속해서 생성하고 보관하고 생성하고 보관하고 하는 그 작업이 채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많이 쓰기도 하긴 하지만 이제 개념은 거기서 온 게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아까 뭐 탈중앙이란 단어가 있지만 기본 원리는 이런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여럿이서 보관하는 방식도 뭐 5명이 보관하는 방식, 100명이 보관하는 방식하고 사실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블록체인이라고 보통 우리가 줄여서 이야기를 하지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종이에 1부터 10까지 쓴다고 했는데 그 종이가 뭐 흰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그 종이가 블록이라고 했지만 블록이 되게 작은 블록도 있을 거고 큰 블록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종류가 많다 보니까 블록체인이라고 우리가 전부 통틀어서 그 기술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블록체인으로 이뤄진 더 구체적인 기술이나 활용 방식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활용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또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엔 또 정리를 좀 드릴 건데, 일단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보험이나 보증에 이 블록체인을 쓰는 경우가 많고요. 왜냐면 아까 이야기 드린 스마트 계약이라는 것처럼 계약의 룰이나 정보를 전부 그 블록이라는 곳에 저장을 하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보증이나 보험 이런 식으로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 프랑스의 보험회사에서 블록체인을 처음으로 적용을 한 경우가 있다고 해요. 특히 이제 항공기 있잖아요. 그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자동으로 지급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런 자동으로 지급하는 구조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도입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들이 조금씩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아마 다른 나라들도 조금씩 나라의 규제에 따라 차이는 있어도 보험으로 블록체인이 점점 들어갈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활용 사례 중에는 신분 확인에 또 블록체인이 앞으로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주민등록번호를 본다든지 해외의 경우에도 각각의 그런 어떤 그 주민등록에 준하는 여러 가지 번호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파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다 종이에 기록을 했겠죠. 왜냐면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에는.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분을 빠르게 저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 신분에 대한 확인이나 데이터를 저장했는데 누가 조작하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막 생일을 바꾸거나 성별을 바꾸거나 뭐 혹은 주소를 바꿔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아예 신분 확인을 블록체인으로 저장을 하는 거를 스위스에서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에스토니아에서도 디지털 시민권이라는 개념처럼 이더리움을 사실 이럴 때 활용을 하는데 신분 확인에 있어서 블록체인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당연히 여러분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유추를 하시겠지만,
그럼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온라인, 인터넷에 남느냐 혹은 블로그에 기록이 되느냐, 그럼 내 과거는 청산할 수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개인정보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보관을 하고 저장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많은 곳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이 사람의 뭐 성별, 생일이 어떻고, 뭐 주소가 어떻고, 전화번호가 어떻고, 이 사람의 생김새가 어떻고 이런 거를 전부 기록을 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IoT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물 인터넷이라고 풀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상상을 하시는 거는 내가 집에서 어떤 스위치를 켜거나 아니면 집 밖에서라도 어떤 기기, 핸드폰을 통해서 조작을 하면 모든 집안의 기기나 어떤 특정 공간의 기기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 사람은 지금 몸에 좀 온도가 낮아서 에어컨을 끄고 난방으로 바꿔야겠네? 그러면 좀 따뜻한 음료도 지금 있는 게 좋을 테니까 전자레인지 근처에서 뭔가 준비를 하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데이터가 흘러가는 건데요. 이거에서도 블록체인이 점점 많이 쓰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내 집이든 아니면 내 회사든 여러 공간에서 데이터들이 IoT라는 개념으로 막 서로 막 이동을 하는데 그럴 때에도 데이터가 꼬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해킹이 되면 안 되다 보니까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들어가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지금 제가 예시를 든 것처럼 이 사람 이 집의 주인님이 좀 지금 체온이 낮아진 것 같으니까 난방을 틀고 따뜻한 음료를 뭐 준비하고 뭐 세탁은 이따 할 거니까 이제 이쯤에 세탁기를 돌릴 수 있게 돼야지 이런 것들이 막 약간 알아서 기계들이 좀 움직이는 느낌인데 그걸 할 때 누가 정말 나쁜 마음을 갖고 해킹을 하거나 하면 이 사람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분명히 체온이 낮아서 온도를 높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면 이 사람이 감기가 걸릴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해킹을 방지하려면 모든 기록이 남아야 안전하게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이제 블록체인이 좀 들어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투명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파일 보관이나 파일 저장 같은 것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하면 훨씬 투명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에 이제 저작권 관련한 세션에서 저작권 이야기 좀 했었는데 블록체인을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나 아니면 활용 기술도 지금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이제 이 지적재산권을 직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남기면서 이거는 요 때에 어떻게 등장한 뭐 특별한 혹은 희소성이 있는 어떤 컨텐츠야 라는 거에서 이제 예전에 얘기 드렸던 NFT랑 좀 연관해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권리나 계약에 대해서 최대한 투명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게 블록체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거래가 투명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그 외에 아무래도 범죄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죠. 나쁜 행동을 하려는 사람들은 많고 그럴 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바로 알 수 있도록 할 수 없을까 이런 것도 좀 블록체인 쪽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블록체인으로 된 무언가를 조작할 수 없어. 이거는 블록체인의 개념이지만 블록체인이 도입이 된 곳이든 아니든 간에 누군가가 범죄의 시도를 할 때 이런 기록이 남으면 이런 기록은 범죄에 가까운 거야 라는 걸 좀 판단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좀 블록체인이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SNS를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이나 여러 SNS가 있는데 이런 SNS에서도 블록체인을 쓸 수 없을까 하는 거를 MIT에서 지금 많이 실험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을까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좀 조절을 하는 건데 아직은 좀 연구 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제가 아까 투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선거나 여론조사에서도 아무래도 블록체인을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는 투명할수록 좋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어느 나라든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바로 전부 적용이 될까 하는 부분은 조금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사례를 이제 지금 얘기 드린 거 말고도 좀 많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런 거랑 그다음에 부동산 전에 이야기를 드린 것도 있고 다양하긴 한데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 드리고 오늘 좀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얘기 못한 부분은 또 2탄에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까 이제 그 블록체인의 개념이나 원리, 그 다음에 사례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리고 중간에도 좀 언급을 드리긴 했어요.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일단은 효율적으로, 기록이 계속 남으니까 누군가가 조작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는 게 장점으로 좀 되는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정보를 아까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사람들이 각각 저장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누군가가 갑자기 가져가 버릴 수는 없어요. 이미 각각 나눠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재를 할 수 없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게 장점으로 현재는 여겨지고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한 곳에서 관리를 하고 그걸 모두가 그 규칙을 나눠 갖는 식이었는데 지금은 한 곳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1번부터 10번이 우리 이런 룰을 정했는데 3번이 혼자 숫자를 바꿨네. 저건 나쁘네. 이런 거를 다 같이 합의하면서 이뤄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독재가 불가능하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나가 투명한 거래 내역이나 기록된 정보를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아무래도 장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권력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일단 현재까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현재까지는이라고 단서를 붙이는 거는 이게 그러면 정말 거래에 계속해서 좋을지 아니면 언젠가 또 리스크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기관들이 좀 연구를 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단점은 제가 이제 사실 중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커요. 첫 번째는 계속해서 이게 복제를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뭐 10분 이런 얘기 드렸는데 어떤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3번 사람이 4번으로 조작을 했다. 혹은 조작은 아니고 4가 5번으로 바뀌었다. 5가 6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이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떤 컴퓨터에서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제를 하고 모든 곳에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10개면 그래도 금방 알겠지만 뭐 1000대, 10,000대 이렇게 단위가 가면은 아무래도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가 이제 계속해서 복제가 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건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해요. 좀 딴 얘기지만 예전에 이제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김치 프리미엄 포함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을 때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하고 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의 가격을 통해서 뭔가 조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때 막 그럼 거래소의 규제를 잘 만들어야 돼 하거나 아니면은 좀 요즘 말로 듣보잡이라고 하죠. 좀 정체가 수상한 거래소들에서 그 사이에 차익을 남긴 게 아니냐라고 해서 많이 화제도 되고 문제도 되고 그때 그런 식의 어떤 행동을 한 거래소들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내 돈 내놔라고 많이들 했었죠. 그게 이제 실제로 이런 시간이 걸려서 처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디까지 이 데이터를 전부 기록을 해도 되는 걸까에 대한 기준이나 원리 혹은 이제 좀 취약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혹은 단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를 얘기를 한 것처럼 한번 기록을 하면 그 데이터를 다시는 절대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요거는 좀 다른 이야기겠지만 뭐 어떤 사람이 성별을 바꾸고 싶어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어떤 정보를 법적으로 지우기로 이야기가 된 경우이더라도 이미 한번 기록이 되면 그 기록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디까지 개인정보를 기록을 해도 되냐 하는 부분들이 좀 애매하겠죠. 기준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좀 더 해야 된다라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을 조금 정리 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블록체인에 연관된 기술도 많고 제가
예전에 뭐 NFT, 뭐 메타버스, 부동산, 그다음에 그 외에 데이터나 여러 가지 계약이나 이런 데서들도 블록체인을 언급을 드리긴 했었어요. 근데 워낙 기술이 좀 어렵고 그다음에 깊이가 있고 그다음에 너무나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아직 역사가 얕다 보니까 확실하게 모든 게 전부 대비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마지막에 이야기 드린 리스크들도 있어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쓸지는 또 이제 가능성도 큰 만큼 리스크가 큰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 번에 이걸 다 이야기를 못 드린 부분은 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그럼 블록체인의 어떤 부분을 특히 더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픈 채팅으로도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미처 못다 한 이야기에는 추가적인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트렌드,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 관계상 얘기를 일단 생략하고 2탄에서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은 블록체인의 개념이나 그다음에 활용, 그다음에 장단점, 그리고 어떤 식으로 현재 쓰이고 있는지 트렌드의 전반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조금 간단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블록체인을 설명할 때 이야기 드린 거는 어떤 탈중앙이나 노드 이런 단어보다는 일단은 모두가 같은 내용을 같이 저장을 하는 개념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처음에 드렸고, 다만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조건을 달았죠. 그게 이제 블록체인의 개념이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도 있고 방식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처음에 서두에서 좀 꺼내면서 이야기 드렸고요. 근데 블록체인에서 알아두면 좋을 특징 3가지 처음에 먼저 말씀드린 거는, 첫 번째는 이제 결국은 모든 변경사항이 전부 기록된 내용을 여럿이서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게 블록체인이다 라고 얘기 드렸고, 두 번째는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린 NFT나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은 블록체인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블록체인이라는 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이랑 허가를 받아야만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빗이라는 게 나뉘어진다고 이야기 드렸고,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거래소에 가면 그 가격을 보고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퍼블릭에 공개된 블록체인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어요.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결국 이제 그런 스마트 계약이나 기록이나 그다음에 장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활용이 일단 되고 있다는 걸 중간에 얘기 드리면서 효율성이라든지 투명성, 신뢰도 이런 데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중간에 제가 짚었던 거는 사실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은행이라는 곳에서 우리의 돈이나 거래를 관리해줬기 때문에 수수료도 내고 은행이 당연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은행에서 모든 룰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는 룰을 은행이 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같이 정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개념이 나온 거고요. 그걸 이제 보통 탈중앙화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모두가 같이 합의를 할 수 있는 거 개념이 되어 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이거를 그냥 방치를 하면 당연히 나중에 트렌드적으로 사람들이 다 블록체인으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잘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많이 신경을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메타버스 얘기할 때도 금융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에 접근을 하고 있다,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개념에 대해서 아까 전반부 얘기를 드렸어요. 중반부에서는 블록체인의 원리가 뭔지를 얘기 드렸는데 1번부터 10번 10명의 사람들이 각각의 종이에 1부터 10까지 써요. 1은 1, 2는 2 하고 하는데, 이게 3번의 사람이 갑자기 3이라는 숫자를 4로 바꾸면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3을 4로 바꿨음 이라는 기록이 남고, 난 이걸 지우고 싶어 그러면 그 옆에 또 이 사람이 3에서 4로 바꿨음이라는 기록을 지우려고 시도했음, 이런 게 전부 계속해서 붙고 다 같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정보를 바꿀 수가 없는데, 게다가 더 조작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 단순히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했음 이거를 이렇게 한글로 푸는 게 아니라 암호라는 기술을 통해서 해시 함수, 인스타 해시태그 아까 얘기 드렸는데, 해시라는 기술을 통해서 알아보기 어려운 문자와 숫자를 막 섞어서 이걸 표현하게 되고, 이 암호는 아무나가 풀 수도 없어요. 그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게다가 어디까지가 첫 번째 암호고 어디서부터가 두 번째 암호인지 알 수 없게 중간중간에 막 점이나 0도 계속해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기록이 계속 남기 때문에 누군가가 조작의 시도를 하는 순간
모두에게 제가 조작을 시도했어 라고 소문이 퍼지는 그런 구조가 이 블록체인의 원리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 1번에서 10까지 숫자를 적고 여기에서 뭔가 조작을 시도할 때마다 기록이 계속해서 남는다 하는 거를 이 종이를 블록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블록이 여러 개 놓여서 사슬처럼 연계가 되고 연결이 되고 하는 관련이 되고 하는 그거를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이 원리에 대해서 중반부에 좀 설명을 드렸고요. 관련된 기술들 중에 뭐 월렛이나 암호화나 그다음에 제가 얘기 드렸던 해시, 그다음에 채굴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 드렸는데 스마트 계약에서 같이 연결되는 보험이나 그다음에 보증에 관련된 것도 지금 많이 쓰이고 있고 그 외에도 신분 확인이나 IoT,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파일의 보관이나 저장, 지적 재산권, 그다음에 범죄 방지나 소셜 미디어의 개인 정보, 그다음에 선거나 여론조사 이런 데서 많이 쓰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례가 뭐 그 외에도 예전에 언급드렸던 뭐 NFT, 그다음에 음악이나 그림이나 컨텐츠,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다음에 메타버스에서 이야기 드린 부동산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에서 지금 블록체인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투자도 물론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좀 시간 관계상 장단점으로 조금 도입을 했을 때 장점은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독재가 어렵고 그다음에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좋은 부분이라고 현재 일컬어지고는 있지만 단점으로서는 아무래도 효율성에서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컴퓨터가 많으면 모두에게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 아무래도 데이터를 어디까지 전부 남기고 기록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도덕적인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도 아직은 이슈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단점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여러 가지 사례나 트렌드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2탄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제가 이야기 드린 것들에 좀 추가적으로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정보라든지 아니면 코멘트 이런 부분들은 오픈 채팅 방에서 또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로 다 하지 못한 뭐 보고서나 자료나 링크 같은 거는 또 오픈 채팅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거니까요. 카카오음은 확성기 버튼이나 제 프로필 통해서 들어오시고 클럽하우스는 메시지 주시면 제가 링크를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블록체인을 이야기 드렸고요. 블록체인 2탄은 제가 아까 못한 이야기도 그렇지만 여러분 질문 주시면은 그런 부분들도 좀 포괄을 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오늘은 100로라고 해서 15번째 절기인데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고 오늘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하는데 서울은 비가 오고 있어서 조금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날씨가 좀 오락가락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건강 유의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자세한 정보나 이야기는 또 오픈 채팅에서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음에서 이모티콘 보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이 부분 좀 더 설명해줘 이런 건 오픈 채팅에서 많이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끼니 챙겨 드시고요. 날씨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절기나 이런 부분 조심하시고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제 화요일이라서 아직 평일 조금 더 남았는데 힘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방은 여기에서 닫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3, 2, 1